둔탁한 파여름이 고막을 찢을 듯 장터의 소란을 단숨에 집어삼켰으니 그것은 짐승의 단말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마른 장작이 억지로 꺾여나가는 비명에 가까웠다. 허공을 가르는 몽둥이가 다시금 검붉은 피로 얼룩진 늙은 개의 머리통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질러대는 탄성과 비릿한 혈향이 역겹게 뒤섞여 피어올랐는데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 속에서 단 한 사람, 남루한 도포자락을 떨며 서 있는 선비 김정수만이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짐승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조차 없었으나 백정이라 불리는 거구의 사내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짐승의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발길질을 해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와도 같아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흙바닥에 지식여진 개의 털은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진흙과 핏물로 떡이 져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이 짐승이 겪어왔을 모진 세월을 웅변하듯 처연하게 솟아 있었는데 그 참혹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망할 놈의 짐승이 감히 내 고기를 훔쳐먹어? 오늘 내 놈 가죽을 벗겨 술안주로 삼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백정은 씩씩거리며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들었고 그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구경꾼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오직 정수만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앞으로 한 발짝 비틀거리며 다가섰다. 그는 며칠을 굶은 탓에 현기증이 일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와중에도 흙구덩이 속에 처박힌 개의 눈과 기이하게 시선이 마주쳤는데 빛발선 그 눈동자에는 살려달라는 애원도 고통에 대한 원망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고 슬픈 심연이 담겨 있어 정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라기보다 생의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눈, 혹은 정수 자신의 처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기에 그는 저도 모르게 품속 깊이 간직해온 가문의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낡은 종이 뭉치를 움켜쥐고 말았다. 멈추시오! 그 칼을 당장 거두란 말이오! 정수의 외침은 비록 우렁차지는 않았으나 살기가 등등하던 장터의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히 절박하고 날카로웠다. 칼을 치켜들었던 백정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고 주위의 사람들은 미친 선비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혀를 찾는데 백정은 피 묻은 칼끝으로 정수를 가리키며 험악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선비놈이 남의 장사에 회방을 놓는 거야? 썩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뼈도 이 개놈과 함께 추려주랴? 백정의 위협에도 정수는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고 섰으니 그의 눈은 오로지 숨이 꼴딱거리는 늙은 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정수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려 하는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연민과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개를 내게 파시오. 내 값을 치르리다. 정수의 말에 백정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를 잡고 껄껄대며 웃음을 터뜨렸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조소와 비웃음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하하하, 이 양반이 돌았나 보군. 딱 봐도 엽전 한 뼘 없어 보이는 꼴을 하고서 무슨 값을 치른다는 게야. 이 늙은 개가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줄 아나? 고기로 팔아도 게장국 한 그릇도 안 나올 삐쩍 마른 놈을 돈 주고 사겠다니. 백정의 조롱 섞인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으니 정수의 행색은 가끈이 떨어져 덜렁거리고 도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하여 거짓골이나 진배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낡은 문서를 꺼내 들었으니 그것은 그의 조부가 물려준 마지막 유산이자 병든 노모와 아내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줄 유일한 희망인 문전옥답, 세마지기의 논문서였다.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게는 실로 천근 만근과 같아서 정수의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을 받으시오. 논세마지기의 문서요. 이 개의 목숨값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오. 정수가 문서를 내밀자 좌중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백정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동시에 믿기지 않는다는 의심으로 가득 찼다. 뭐라? 논문서? 참말인가? 백정은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대충 문지르고는 낚아채듯 문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진짜 문서임을 확인하자
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찢어졌다. 아니 선비 양반. 정말 이까지 다 죽어가는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집안 기둥뿌리를 뽑겠다는 거요? 나중에 딴말하기 없어. 백정은 혹여나 정수가 마음을 바꿀세라. 재빨리 문서를 품에 챙겨 넣으며 짐짓 딴청을 피웠다. 주위 사람들은 미쳤다며 수군거리거나 정수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려 했으나 정수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멍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아 피투성이가 된 개를 품에 안아들었다. 아직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는 개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정수의 품에 안기자 희미한 온기가 전해져 왔고 개는 힘겹게 눈을 떠 흐릿한 시선으로 자신의 새로운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어리석다 욕해도 좋소. 허나 내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글을 읽어 성현의 말씀을 익힌들 그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소. 정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독백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개의 터진 머리를 감싸 지혈을 시작했으나 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어나와 정수의 낡은 도포를 붉게 물들였다. 백정은 횡재를 했다며 콧노래를 부르며 몽둥이를 챙겨 자리를 떴고 구경꾼들도 하나둘 혀를 차며 흩어졌으나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개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논문서를 잃었다는 현실감은 아직 닥쳐오지 않았고 오직 품 안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이것은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이한 인연의 시작임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정수는 덜덜 떨리는 팔로 축 늘어진 개를 업고 힘겹게 일어섰는데 개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그 무게는 마치 그가 짊어져야 할 가난과 고난의 무게인 양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러나 정수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개의 얕은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으니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리 길을 가는 듯 멀고도 험난하게만 느껴졌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정수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울 때 그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으나 차마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서성거렸다. 논문서를 팔아 약을 지어오겠다고 큰소리치며 나선 길이었건만 빈손은커녕 다 죽어가는 개 한 마리를 업고 돌아왔으니 아내와 노모의 얼굴을 어찌 볼 것인가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수심 가득한 얼굴의 아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정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헌데 그 등에 업은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약은 구해 오셨습니까?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고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눈시울은 점점 붉어지며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정수는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어 미안하오. 네,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투성이가 된 개를 마루 끝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개는 마치 자신의 처지를 아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참아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처참한 몰골을 본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논문서는요? 설마 이 짐승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내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내의 물음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정수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정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순간 아내는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터뜨렸고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내던 노모 역시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채고 방문을 열어젖혔다.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고 정수는 죄인처럼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정수의 시선은 끈질기게 마루 밑 멍석 위에 뉘어놓은 개에게 향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생명에 대한 마지막 책임감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스산하게 불어왔고 정수는 잠들지 못한 채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미음을 쑤기 시작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정수의 한숨도 깊어졌으나 그는 끓인 미음을 식혀 숟가락을 들고 개에게 다가갔다. 먹어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목숨이 내 전 재산이니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정수가 억지로 입을 벌려 미음을 흘려넣자 개는 힘겹게 목구멍을 움직여 그것을 삼켰고 그제야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달빛이 비친 개의 눈동자에서 일순간 기이한 광채가 스쳐 지나간 것을
정수는 보지 못했으나 늙고 병든 개의 몸속에서는 생명의 불씨가 아주 미약하게 남아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전설처럼 회자될 충견과 주인의 기나긴 인연의 첫날 밤이었다. 집안의 온기란 온기는 모조리 빠져나간 듯 냉골이 된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고, 곳간의 쌀독을 긁는 바가지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건조하고 날카로워 정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논문서를 팔아넘긴 지 벌써 보름이 지났건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끼니 걱정과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뿐이었으니 정수의 집 담장 너머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넘어왔다. 추추. 글 읽는다는 양반이 사리 분별을 못해도 유분수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똥개 한 마리랑 맞바꿨다지 뭔가. 안악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높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병석에 누운 노모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고, 아내는 말없이 부엌 구석에서 눈물만 훔쳤다. 정수는 그 모든 비난을 죄인처럼 감내하며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희멀건 죽을 반으로 더러 깨진 사기 그릇에 옮겨 담았으니 그것은 바로 마루 밑에 웅크리고 있는 늙은 개를 위한 것이었다. 먹거라. 네가 기운을 차려야 내 면목이 조금이라도 서지 않겠느냐. 정수가 덜어낸 죽그릇을 내밀자 개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짓물렀던 눈가는 제법 아물어 있었으나 앙상한 갈비뼈는 여전히 드러나 있어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오늘 내일 하던 녀석이 정수의 지극정성 덕분에 겨우 목숨은 부지했으나 늙고 병든 기색은 여전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볼 때마다 상전 모시듯 하는 똥개라며 비웃기를 멈추지 않았다. 정수는 개의 듬성듬성한 누런 털을 거친 손길로 쓰다듬으며 누렁이라는 투박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손길에 화답하듯 누렁이는 거칠어진 혀로 정수의 손등을 핥으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그 까끌까끌한 감촉이 전해질 때마다 정수는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으니 세상 천지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와중에도 오직 이 말 못하는 짐승만이 온전히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고마웠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정수는 자신이 논문서를 넘겼던 바로 그 백정과 마주쳤는데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의 백정은 정수를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막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여보시오들, 저기 천하의 자선가 날이 지나가십니다. 다 죽어가는 개새끼 살리겠다고 처자식 굶기는 대단한 위인이시지. 암. 좌중에 폭소가 터져나왔고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정수의 갓을 맞고 떨어졌고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 노래가 뒤따랐다. 개 팔아 논산 놈은 부자 되고 논 팔아 개산 놈은 거지 됐네. 그 치기 어린 노랫가락은 비수보다 더 깊이 정수의 심장에 박혔으나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누렁이와 가족을 생각하면 이따위 수모쯤은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마당 한 구석에서 볕을 쬐고 있는 누렁이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는데 녀석은 정수의 발자국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듣고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놀랍게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녀석이 이제는 제법 힘있게 네 발로 서서 정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으니 윤기라곤 없던 털에도 희미하게 남아 기름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수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누렁이의 목을 끌어안았고 그래, 잘 견뎌주었다. 네가 살아주니 내 헛된 짓을 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아내 역시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는데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으나 짐승이 차츰 기력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짐승도 생명인데 살리고자 했던 남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듯 묵묵히 밥물 끓일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의 추위는 맹수처럼 사나워졌고 풋감조차 넉넉지 않은 정수의 집은 냉방이나 다름없었기에 정수는 밤마다 누렁이를 방 안으로 들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노모의 눈치가 보여 차마 그러지 못했다. 대신 그는 낡은 집단을 엮어 마루 밑 누렁이의 잠자리를 두툼하게 깔아주고 구멍난 헌 옷가지를 덮어주며 밤새 안부를 살피곤 했다. 누렁이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밤새 짖지도 않고 쥐 죽은 듯 엎드려 집을 지켰는데
신기하게도 누렁이가 온 뒤로는 밤마다 들끓던 쥐새끼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가끔 밤손님이라도 들라치면 기척도 나기 전에 낮게 으르렁거려 쫓아내니 집안 식구들도 알게 모르게 누렁이의 존재에 의지하게 되었다. 비록 늙고 병약한 개였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마치 집안의 수호신처럼 든든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가 읍내에 필사 일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가 어둑어둑한데 마을 어귀 산모퉁이를 돌던 정수의 앞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가로막았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동네 불량배 칠성이었다. 평소 정수를 얕잡아 보던 칠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시비를 걸어왔다. 어이, 선비 양반. 요즘 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그게 내가 보신탕이나 해먹게 좀 넘기지. 그래? 논값에 반으반은 쳐줄 테니 칠성의 모욕적인 언사에 정수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 비켜라. 술주정 받아줄 기분 아니다. 라고 쏘아붙였으나 칠성은 낄낄대며 정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 힘없는 선비인 정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번개같이 튀어나온 검은 물체가 칠성의 다리를 맹렬하게 물어뜯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수를 마중 나왔던 누렁이였다. 으악! 이 미친 개새끼가!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누렁이는 칠성의 가슴팍 위에 올라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흉포하고 매서운지 평소의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다. 정수는 깜짝 놀라 누렁아! 안 된다! 물러서라! 하고 황급히 외쳤고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누렁이는 즉시 공격을 멈추고 정수의 뒤로 물러나 꼬리를 내렸다. 칠성은 혼비백산하여 기어서 도망치며 두고 보자.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이라고 악을 썼으나 정수의 곁을 지키는 누렁이의 서슬 퍼런 눈빛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다. 정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누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되어 정수의 손바닥에 코를 비볐다. 그날 밤 정수는 누렁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 짐승이 예사 짐승이 아님을 자신과 깊은 인연으로 묶여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봄 기운이 만연해야 할 시기였으나 그해 따라 지독한 흉년과 늦추위가 겹쳐 보릿고개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험난했다. 집안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정수는 쑥이나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누렁이는 정수가 주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체구가 다부져지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었다. 마치 주인의 목까지 대신 살아내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주는 듯 누렁이는 산과 들을 누비며 토끼나 춤 같은 작은 짐승을 잡아와 마루 앞에 놓아두곤 했다. 처음에는 기겁하던 아내도 이제는 누렁이가 물어온 사냥감으로 끓인 국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미물도 제 밥값을 하는데 사람이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라며 탄식했다. 정수는 그런 누렁이를 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으나 한편으로는 녀석이 자꾸만 산 깊은 곳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검은 골짜기 쪽을 응시하며 짖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인근 산맥에 거대한 식인 늑대가 나타나 가축은 물론 약초꾼들까지 해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관아에서는 포수들을 모아 토벌대를 꾸린다는 방을 붙였으나 워낙 신출기몰한 짐승이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수 역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누렁이에게 절대 멀리 가지 말거라. 숲에는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신신당부했으나 누렁이는 산 쪽을 바라볼 때마다 목덜미 털을 곤두세우며 낮게 그르렁거리곤 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치 다가올 운명적인 대결을 예감하고 투지를 불태우는 전사의 본능과도 같아 보였다. 정수는 누렁이의 그런 모습에서 예전 장터에서 죽어가던 늙은 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강인하고 충직한 수호자의 기백을 느꼈다. 그러던 중 노모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자 의원은 검은 골짜기 깊은 곳에 자라는 천년 설삼이 아니면 가망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 돈도 없고 땅도 없는 정수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아내는 펄쩍 뛰며 말렸고
동네 사람들도 죽으러 가는 짓이라며 혀를 찼으나 정수는 어머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 대수겠소. 라며 낡은 지게와 녹슨 낫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다. 그때 묶여있던 줄을 끈을 기세로 발버둥치던 누렁이가 기어코 목줄을 끊고 정수의 뒤를 따라 나섰으니 정수가 아무리 돌려보내려 호통을 쳐도 누렁이는 요지부동으로 며칠 굶은 맹수처럼 정수의 곁을 맴돌았다. 결국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 같이 가자. 살아서 돌아오든 죽어서 묻히든 너와 나는 한 운명인가 보구나 라고 말하며 눈 덮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바로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기다리고 있는 검은 골짜기를 향한 한 사내와 늙은 개의 비장한 출정이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묵직한 눈덩어리를 쏟아낼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칼날 같은 삭풍은 산허리를 감돌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마치 원귀들의 통곡과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정수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구덩이는 그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렸고 집시는 이미 헤어져 발가락이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는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검은 골짜기라 불리는 이곳은 예로부터 약초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금단의 땅이었으니 빽빽하게 들어선 침엽수림이 대낮에도 햇빛을 차단하여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음습한 기운은 산짐승조차 숨죽이게 만드는 죽음의 정막을 품고 있었다. 정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앙상한 나무에 기대어 섰는데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은 허공에서 순식간에 얼어붙어 흩어졌다. 누렁아, 힘들지 않느냐? 내 욕심에 너까지 이 험한 곳으로 끌고 왔구나. 정수가 뒤따라오던 누렁이를 돌아보며 안쓰러운 목소리로 묻자 누렁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정수의 언손을 핥아주었다. 놀랍게도 늙고 병약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밭을 헤치고 올라오는 누렁이의 네 다리는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으며 그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정수는 새삼 녀석의 듬직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수는 품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반으로 쪼개어 누렁이에게 내밀었는데 누렁이는 배가 고플 터인데도 덥석 받아먹지 않고 정수의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정수가 먼저 한 입 베어 문 뒤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대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주인을 향한 깊은 배려와 충심이 깃들어 있어 정수는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끼며 다시금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산새는 올라갈수록 더욱 험악해져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앞길을 가로막았고 길이라 부를 수 없는 덤불숲을 헤치고 나아가야만 했다. 정수의 도포자락은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얼굴과 손등에는 긁힌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가 추위에 얼어붙어 붉은 딱지를 이루었다. 천년설삼, 과연 그 신비한 영약이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기는 한 것일까? 정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구심이 피어올랐으나 그때마다 사경을 헤매는 노모의 얼굴이 떠올라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나약한 마음을 다잡았다. 만약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효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절박함이 그의 다리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즌쯤 더 올랐을까? 앞서가던 누렁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누렁이의 귀는 쫑긋하게 세워져 미세한 바람의 소리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쉼없이 움직였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는 대신 팽팽하게 긴장되어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다. 정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왜 그러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정수가 낮게 속삭이며 누렁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쫓았으나 그곳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얽히고 설킨 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숲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산새들의 지저김도 바람소리마저도 일순간 뚝 끊긴 듯한 기이한 정적. 그것은 숲의 제왕이 거동할 때 무짐승들이 숨을 죽이는 공포의 침묵이었다. 누렁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르 하고 목을 울리며 정수의 앞을 막아섰는데 등줄기의 털이 빛을 꽂을 수 있을 만큼 곤두서 있었고 드러낸 송곳니 사이로는 맹렬한 저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정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낯을 움켜쥐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시선은 끈적하고 탐욕스러우며 동시에 지능적인 살기를 띠고 있어 단순한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냐? 산신이시라면 굽어 살피시고 짐승이라면 길을 비켜라. 나는 오직 병든 어미를 살릴 약초를 구하러 왔을 뿐이다. 메아리조차 없는 숲속에서 정수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돌아오는 것은 더욱 짙어진 살기뿐이었다. 그때 누렁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절벽 아래쪽으로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정수가 황급히 그쪽을 내려다보니 깎아지른 절벽 중간쯤 튀어나온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지만 신비로운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 붉은 열매와 5갈래의 잎사귀. 그것은 의원 말했던 바로 그 천년 설삼이 틀림없었다. 정수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공포도 잠시 눈앞에 희망에 눈이 먼 정수는 밧줄을 꺼내어 굵은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고는 절벽을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다. 누렁이는 정수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필사적으로 말리려 했으나 정수는 괜찮다. 금방 다녀올 것이다. 여기서 망을 보거라. 라며 누렁이를 달래고는 조심스레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절벽은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위 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렸고 차가운 바람은 정수의 몸을 허공에 매달린 낙엽처럼 흔들어댔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져 밧줄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으나 정수는 이를 악물고 조금씩 설삼을 향해 내려갔다. 마침내 설삼이 있는 바위 틈에 도달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꺼내 조심스레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영롱한 자태를 드러낸 설삼의 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형상을 닮아 있었고 그 그윽한 향기는 맡는 순간 정신이 맑아질 정도로 강렬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설삼을 품에 갈무리하고 다시 위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절벽 위에서 누렁이의 다급하고 처절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정수가 놀라 위를 올려다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밧줄을 묶어둔 나무 옆에 서 있는 거대한 회색 그림자였다. 그것은 늑대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했고 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날렵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니 전설 속에서나 등장한다는 식인 늑대, 철혈랑티세랑이었다. 녀석의 눈은 피를 머금은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뚝뚝 떨어지는 침이 눈밭을 녹이고 있었다. 늑대는 정수를 노려보며 비릿한 입꼬리를 말아 올리더니 날카로운 앞발을 들어 정수의 생명줄인 밧줄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즐기는 악마의 장난과도 같았다. 안 돼! 멈춰라! 정수의 절규가 터져나왔지만 늑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밧줄을 톱질하듯 비비기 시작했다. 밧줄은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와 늑대의 발톱에 의해 빠르게 달아갔고 정수의 몸은 허공에서 위태롭게 출렁거렸다. 바로 그때 정수의 시야 밖에서 검은 물체가 튀어올라 늑대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으니 그것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누렁이였다. 체급 차이가 워낙 커서 늑대는 잠시 휘청거렸을 뿐이었지만 그 틈을 타 밧줄에 가해지던 압박이 풀렸다. 누렁이는 늑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보다 2배는 더 큰 괴물을 향해 흉폭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더 이상 늙은 개가 아니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지옥불에서 돌아온 수호신 그 자체였다. 늑대는 하찮은 개가 감히 덤비는 것이 가짠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앞발을 크게 휘둘렀고 누렁이는 날렵하게 몸을 낮춰 피했으나 늑대의 발톱 끝에 스친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다. 그러나 누렁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다시금 자세를 낮추어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절벽 아래 매달린 정수는 그 광경을 올려다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고통과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올라갈 때까지 누렁이가 버텨줄 수 있을까? 아니, 저 괴물 같은 늑대를 상대로 과연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정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밧줄을 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누렁아, 조금만 버텨다오. 내 금방 가마. 숲의 정막은 깨어졌다.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와 살기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눈 덮인 골짜기를 울리는 괴수들의 포효가 뒤섞여 검은 골짜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누렁이는 영리하게도 늑대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굵은 뒷다리 힘줄을 노렸으나 노련한 사냥꾼인 늑대는 누렁이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늑대의 거대한 아가리가 누렁이의 목덜미를 노리고 섬광처럼 쇄도했고 누렁이는 간발의 차이로 몸을 비틀었으나 늑대의 이빨이 누렁이의 귀를 찢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흩뿌려졌고 그 처절한 혈투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정수는 손톱이 뒤집히고 손바닥이 까질 정도로 밧줄을 움켜쥐며 절벽 끝에 손을 걸쳤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참혹한 전장이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벼랑 끝,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이미 이승의 풍경이 아닌 수라장이었다. 정수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마지막 바위를 움켜쥐고 턱걸이를 하듯 간신히 몸을 끌어올렸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함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자아내고 있었으니 고작 뼈와 가죽만 남은 늙은 개 한 마리가 산만한 덩치의 늑대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는 것이었다. 늑대의 거대한 앞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묵직한 파열음이 터져나왔고 누렁이는 마치 고개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그 공격을 피하며 늑대의 하체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허나 체급의 차이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였던가. 누렁이가 늑대의 뒷다리를 물어뜯으려는 찰나 늑대의 굵은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누렁이의 허리를 강타했고 깨갱 하는 비명과 함께 누렁이의 몸이 눈밭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누렁아. 정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는 낫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는 공포로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으나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나뒹구는 누렁이를 보자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늑대는 쓰러진 누렁이를 향해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즐기는 악마와도 같았다. 늑대가 누렁이의 숨통을 끊으려 입을 벌리는 순간 정수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늑대를 향해 돌진했다. 이 흉물아, 내 놈을 죽이고 지옥으로 가겠다. 정수의 손에 들린 녹슨 낫이 늑대의 등짝을 향해 내려찍혔으나 두꺼운 가죽과 털에 막혀 낫은 튕겨져 나갔고 오히려 늑대의 야성만을 자극했을 뿐이었다. 늑대는 귀찮은 파리를 쫓듯 고개를 돌려 정수를 노려보았고 그 붉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눈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살인귀의 원한이 서린 눈빛이었다. 늑대는 앞발을 가볍게 휘둘렀을 뿐인데도 정수의 몸은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아름드리 나무 기둥에 처박혔다. 크헉! 정수의 입에서 한 줌의 피가 뿜어져 나왔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한 격통이 숨통을 조여왔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정수는 누렁이를 찾으려 눈을 부릅떴으나 늑대는 이미 정수에게 흥미를 잃고 다시 누렁이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누렁이는 뒷다리가 부러진 듯 질질 끌면서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며 늑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도망쳐! 제발 도망쳐라, 누렁아! 정수의 애원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으나 누렁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늑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늑대는 가소롭다는 듯 입을 크게 벌려 누렁이의 목덜미를 덥석 물어올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숲의 정막을 깨트렸고 누렁이의 몸이 허공에서 축 늘어졌다. 정수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줄만 알았던 누렁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듯 몸을 비틀어 늑대의 콧잔등을 맹렬하게 물어뜯은 것이었다. 늑대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여 누렁이를 떼어내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으나 누렁이는 마치 귀신이 들린 듯 턱에 힘을 주어 늑대의 살점을 파고들었다. 캬악! 늑대의 비명이 골짜기를 울렸다. 콧잔등은 신경이 모여있는 급소 중의 급소였다. 고통에 발광하는 늑대는 누렁이를 매단 채 바위에 머리를 들이받고 나무에 몸을 비벼댔으나 누렁이의 이빨은 쇠스랑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다. 누렁이의 입가에서는 피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늑대의 발톱에 배가 찢겨 내장이 쏟아질 듯한 참혹한 몰골이었으나 녀석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주인을 건드리면 너도 죽는다는 섬뜩한 살기가 늑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정수는 그 처절한 광경에 피눈물을 흘리며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섰다. 버텨다오. 조금만 더 버텨다오. 정수는 땅에 떨어진 낫을 다시 집어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늑대에게 다가갔다. 늑대는 누렁이를 떼어내기 위해 앞발로 누렁이의 몸통을 사정없이 지시겨댔다.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누렁이의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럴수록 누렁이는 더욱 깊게 이빨을 박아 넣었다. 늑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의 빛이 서렸다. 이 작은 개는 미쳤다.
고통을 모르는 악귀다. 늑대가 주춤하는 사이 정수는 늑대의 바로 밑까지 접근했다. 늑대의 시선이 온통 콧잔등에 매달린 누렁이에게 쏠린 틈을 타 정수는 자신의 모든 체중과 원한을 실어 낫을 치켜들었다. 죽어라! 정수의 낫이 늑대의 목덜미, 굵은 핏줄이 꿈틀거리는 급소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정수의 얼굴을 덮었다. 늑대는 끔찍한 괴성을 지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거대한 몸뚱어리가 정수를 덮쳤고 정수는 늑대의 무게에 깔려 눈밭에 파묻혔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정수의 어깨를 파고들었으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는 멈추지 않았다. 늑대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경련하던 근육이 축 늘어질 때까지 누렁이는 끝내 늑대의 코를 놓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나운 눈보라, 소리만이 가득하던 골짜기에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정수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늑대의 시체를 힘겹게 밀어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어 나왔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정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늑대의 콧잔등에 매달린 채 축 늘어져 있는 누렁이의 모습이었다. 누렁아. 정수는 울부짖으며 늑대의 코에서 누렁이의 턱을 억지로 벌려 떼어냈다. 굳게 다물린 누렁이의 턱은 죽어서도 주인을 지키겠다는 의지인 양 좀처럼 벌어지지 않아 정수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겨우 녀석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누렁이의 몸은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져 성한 곳이 없었다. 배는 갈라져 있었고 다리는 모두 부러져 덜렁거렸다. 하지만 정수의 품에 안기자 이미 멈춘 줄 알았던 누렁이의 심장이 아주 미약하게 꺼져가는 촛불처럼 콩, 콩 하고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아, 이 미련한 놈아. 주인이 뭐라고. 고작 밥 한 끼 준 게 다인데 네 목숨을 다 바쳤느냐. 정수는 뜨거운 눈물을 누렁이의 털 위에 쏟아냈다. 누렁이는 감겨가는 눈을 힘겹게 뜨고 정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편안하고 맑았다. 누렁이의 혀가 힘없이 나와 정수의 피 묻은 손을 한번 핥고는 툭 떨어졌다. 정수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혹독한 추위도 늑대의 공포도 사라지고 오직 품 안에 안긴 작은 생명의 꺼져가는 온기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느껴졌다. 정수는 서둘러 겉옷을 벗어 누렁이를 감싸고 품속의 설삼을 확인했다. 설삼은 무사했다. 이 개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설삼이었다. 가자.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릴 것이다. 정수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누렁이를 업었다. 늑대의 시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몇 배는 더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으나 정수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어가며 발을 내디뎠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누렁이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정수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피칠갑을 한 채 짐승을 업고 내려오는 그의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과도 같았다. 기다리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고 동네 사람들도 웅성거하며 모여들었다. 정수는 마루에 누렁이를 눕히고 털썩 주저앉으며 외쳤다. 의원을 불러주시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그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 마을의 밤하늘을 울렸다. 의원의 손끝이 누렁이에 찢겨진 뱃가죽 위를 맴돌 때마다 정수의 심장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방 안은 피비린내와 쑥 냄새가 뒤섞여 매캐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가득 모여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늙은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으니 그 모습은 정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렵네, 어려워. 내장이 상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사람이라도 살기 힘든 판국에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이매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네. 의원의 냉정한 진단에 아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정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누렁이의 차가운 발을 움켜쥐고 놓을 줄을 몰랐다. 누렁이는 이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거친 숨소리마저 잦아들며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안 됩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정수의 눈빛이 광인처럼 번뜩였다. 그는 품속에서 비단 천에 고이 쌓인 천년 설삼을 꺼내들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은은하고 신비로운 향기에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전설 속의 설삼이 아닌가? 자네 정말 그걸 구해왔단 말인가? 의원의 놀라움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정수는 부엌 칼을 가져와 망설임 없이 설삼의 뿌리를 정확히 반으로 잘랐다. 주위에서 아이고 저 귀한 것을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으나 정수는 단호했다. 이 삼은 어머님을 살릴 약이기도 하지만 누렁이가 제 목숨을 바쳐 지켜낸 생명값이기도 합니다. 반은 어머님께, 나머지 반은 누렁이에게 쓰겠습니다. 의원은 정수의 기행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그의 결연한 의지에 압도되어 서둘러 약탕관을 준비했다. 귀하디귀한 영약을 개에게 먹인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나 정수에게 누렁이는 이미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혈육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수는 정성껏 달인 약물을 시켜 숟가락으로 떠서 억지로 누렁이의 입을 벌려 흘려 넣었다. 삼켜라. 제발 삼켜다오.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정수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목구멍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약물을 받아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달인 약은 사경을 헤매던 노모에게 바쳐졌다. 그날 밤 정수의 집에는 생명의 기운과 죽음의 그림자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긴 밤을 지새웠다. 사흘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먼저 눈을 뜬 것은 노모였다. 핏기가 없던 노모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하더니 가래 끓던 기침 소리가 멈추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앉은 것이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새벽, 정수는 자신의 손등을 핥는 까끌까끌한 감촉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누렁이가 맑은 눈망울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는 비록 힘없이 흔들렸으나 그 눈빛만은 다시 살아난 생명의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누렁아,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정수는 누렁이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그 소리에 깬 식구들도 달려나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 또한 하늘이 그 효심과 의리를 갸륵히 여겨 짐승까지 살리셨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관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정수의 신고를 받고 산으로 올라간 포수들이 거대한 늑대의 사체를 끌고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마을 장정 10명이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그 짐승은 인근 고을까지 공포에 떨게 했던 현상, 수배범 철혈랑임이 밝혀졌다. 관찰사는 친히 정수의 집을 방문하여 이 흉물은 나라에서도 잡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놈이다. 일개 선비와 개 한 마리가 이 괴물을 잡았다니 실로 놀라운 기백이로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관아마당에 늑대의 가죽이 걸리자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정수와 누렁이의 무용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윤색되어 전설이 되어갔다. 관찰사는 약속된 현상금 500냥을 정수에게 하사하고 그의 효행과 기계를 높이사 상장까지 수여했다. 500냥은 논 세마지기 값을 치르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정수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백정에게 팔았던 문전옥답을 되사들였다. 백정은 처음에는 으름장을 놓았으나 관아의 포상을 받은 정수의 위세와 누렁이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군말 없이 땅을 돌려주었다. 허허, 선비 양반. 내가 사람 볼 줄 몰랐구먼. 그 똥개가 호랑이 잡는 개일 줄 누가 알았겠소. 백정은 덤으로 돼지고기 한 근을 끊어주며 머쓱하게 웃었고 정수는 웃음으로 화답하며 악연을 털어냈다. 집안은 다시 풍요로워졌다. 무너져가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개축되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게 쌓였다.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은 노모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고생의 그늘이 걷히고 화색이 돌았다. 정수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주경야독의 삶을 이어갔으나 예전처럼 곤궁함에 찌든 모습이 아니라 여유와 품격이 흐르는 선비의 자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누렁이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비록 한쪽 귀가 잘리고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으나 누렁이는 마을의 수호신 대접을 받으며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동네 개들도 누렁이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복종하니 가히 개들의 제왕이라 불릴만 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정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현감이 되었고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는 목민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관아의 업무를 보면서도 틈만 나면 누렁이를 데리고 산책을 즐겼는데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의를 아는 현감과 충을 아는 명견이라 칭송했다. 누렁이는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예전처럼 산을 뛰어다닐 수는 없었으나 정수의 발소리만 들리면 언제나 귀를 쫑긋거리며 반겼고, 정수는 그런 누렁이를 위해 직접 부드러운 고기를 발라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둘 사이의 교감은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울림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벚꽃이 만발한 정자의 마루에서 누렁이는 정수의 무릎을 베고 편안히 누워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누렁이의 낡은 털 위로 부서져 내렸고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 하나가 누렁이의 코끝에 내려앉았다. 정수는 책을 읽다 말고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을 건넸다.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너와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의 봄날이었구나. 누렁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꼬리를 살며시 두어 번 흔들더니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치열했던 삶의 끝, 가장 사랑하는 주인의 품에서 누렁이는 고통 없이 평온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정수는 누렁이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의견 총이 죄차이라는 세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졌고 그 옆에는 정수가 직접 지은 시 한 수가 적혔다. 미물이라 비웃지 마라. 그 붉은 마음은 사람보다 뜨거웠네. 설산의 혈투는 잊혀질지언정 그 충정은 천년을 가리라. 내 뼈와 살을 깎아 너를 기리노니 후세야, 이 뜻을 기억하라. 누렁이의 장례식 날, 고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짐승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넋을 기렸으니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정수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관직에 머물며 선정을 베풀었고 은퇴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누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외차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나 저 말 못하는 짐승은 고작 밥 한 끼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던졌다. 짐승도 이토록 신의를 지키는데 하물며 사람된 도리로서 어찌 의를 가벼이 여기겠는가. 너희는 부디 학문을 익힘에 앞서 따뜻한 가슴과 굳건한 의리를 먼저 배우도록 하라. 정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의견총 앞에는 계절마다 사람들이 놓아둔 들꽃이 끊이지 않았고 검은 골짜기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가난한 선비와 늙은 개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담을 넘어 각박한 세상의 메마른 인심을 적시는 한 줄기 따스한 비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충심과 보은,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짐승과 사람을 잇는 가장 고귀한 언어임을 증명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